안녕하세요. 비용과 채무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빛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. 자, 빛 중에서도 적색광선 그리고 근적외선 이런 광선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자, 그 중에서도 2002년 나사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근적에서는 심한 화상이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이외에도 근육이나 인대, 힘줄 이런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신경의 손상 그리고 눈의 상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화상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것에 관련한 그런 논문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. 2022년 논문이니까 좀 최근 논문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여기에서 보면 ACD-번 산 화상에 의한 그 상처에 있어서 이 근적외선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영어로 하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보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. 그래서 산성 염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런 산 있잖아요. 그것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이 화상 치료에서 낮은 수준의 빛, 그 로우 레벨의 레이저 이게 바로 그 적색광선과 근적외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. 낮은 수준의 그 빛들이 어떤 치료 효과를 주는지 이거에 대한 논문인데요. 이거를 한번 그냥 쭉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볼게요. 그래서 화상 상처에서 세포 재생과 치유에 있어서 그 광생물 조절의 효과가 이제 확립되어 있다.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되어 있다.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. 그리고 빛이 세포 재생과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데, 그러니까 빛을 잘 쪼이면 모발 성장도 잘 된다는 거예요. 식물들만 빛을 보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빛을 잘 쪼이면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. 이게 모발이 잘 안 자라고 이제 얇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좀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 성장한다는 것도 이게 에너지원이 전달되어 와야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세포 재생과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피부와 모발이 복원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적외선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. 이런 내용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근적외선이 산으로 인한 그 화상에서 흉터를 예방하면서 피부의 미세 순환과 치유를 어떻게 촉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다. 이제 이렇게 서문에 실려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환자가 처음 1개월 동안에는 그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치료 그리고 수축을 이제 근육이 자꾸 이렇게 수축될 수 있잖아요. 상처가 나고 나면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재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후에도 꾸준히 6개월 동안 이제 비치료를 병행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씩 얼굴과 목 부위에 이분이 지금 얼굴과 목 그리고 등까지 이렇게 화상을 심하게 입었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상처가 낫고 나서도 목이 이제 이렇게 회전이 잘 안 되고 굽히는 게 잘 안 되고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. 그것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재활 그 운동 치료 외에도 15분간의 어떤 마사지 그리고 15분 내지 20분간의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그때마다 10분간의 근적외선 치료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끝났을 때 목의 움직임이 그 치료 전보다 훨씬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염증이라든지 그 경직된 굳어있는 정도가 많이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근적외선 치료에 어떤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. 이렇게 이제 기재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 광생물의 어떤 조절, 즉 우리가 빛을 쪼여서 우리 몸에서 어떤 조절을 하느냐 그랬을 때 요약하기를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를 개선하며 당뇨병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
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때 사용한 근적에서는 주로 780나노미터와 1000나노미터의 그 사이에 있는 이 파장대의 그 근적외선을 사용했는데, 이 근적외선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염증 부위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이 겉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피부의 깊이까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그 피부 겉면부터 안쪽까지 다 도달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장대의 빛을 사용했다,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과정은, 이 치료 과정은 그 이제 적색광선이라든지 근적외선 그 저준위 레벨의 그 광선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치료 효과를 미치는지, 그리고 그것을 견주어서 또 어떤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지,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제 그런 논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논문에서 정리한 것처럼 평소에 이제 어떤 영역에 이제 이 근적외선을 활용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화상이에요. 이제 화상을 입으면,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물에 또는 이제 어디 뜨거운 곳에 데인 거잖아요. 그랬는데 화상에다가 뜨거운 빛을, 오히려 뜨겁게 하는 빛을 쪼인다.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,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적외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손을 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대면 따뜻한가? 이 정도예요. 그런데 이것이 쪼였을 때 오히려 염증을 치유해주고 이제 세포를 재생시켜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또는 상처가 있을 때는 햇볕을 쬐면서 걸어 다니지 않는가?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배제를 하고, 이제 화상의 상처가 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, 이럴 때 근적외선을 빛을 쪼이면 오히려 그 상처가 빨리 회복될 수도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외에도 욕창의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. 제가 이제 그 환자분에게 직접 활용을 해서 욕창이 이제 좋아진 사례가 있는데, 그런데 이 사진이 너무 이렇게 보기에 정말 좀 괴로울 정도로 그렇게 그런 측면도 있고, 그리고 실제로 그 환자분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, 이제 약을 드시고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던 그 욕창이 이 빛을 계속해서 쪼여주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회복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욕창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적외선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. 또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상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어요. 어디 이제 부러지거나 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찢어진 곳을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상처가 빨리 낫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빛을 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 안 움직이고 막 아플까 봐 가만히만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깁스를 풀었을 때 이게 손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재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깁스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면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순환이 잘 돼야 오히려 뼈도 잘 붙고 상처도 회복이 잘 되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상처 수술을 했을 때 그 회복을 돕기 위해서 근적외선 빛을 활용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치질로 고생하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. 그럴 때 이 근적외선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. 그 예전에 이제 치질 연고라는 게 약국에서도 판매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바로 그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천연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이제 그런 약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치질이라는 것이 하지정맥류랑 비슷한 거예요.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혈관이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혈관이 툭툭툭 붉어지는 게 하지정맥류인 것처럼 이 항문 주변부에서 혈액이 잘 돌아가지를 못하고 혈관이 툭툭 붉어져 나온 것이 그러니까 정맥류인 거죠. 그죠? 그것이 치질이거든요.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 치질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치질 부위에 이 근적외선을 쪼이면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과 함께 또 지금 현재적으로 생겨난 상처를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. 그래서 치질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
그리고 이제 당뇨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좀 전에 제가 논문을 정리해주면서 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로 인한 그 통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당뇨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초 부위까지 혈액이 잘 가지 못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혈관이 막히고 미세 혈관들이 막히고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괴사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괴사가 되기 직전에도 막 발이 너무 저리고 시리고 할 때 그때 그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당뇨발이 진행되었을 때 이제 근저 개선을 활용할 수 있다. 그 외에도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최근에 제가 이제 본 환자분 한 분은 정말 이 켈로이드가 너무 심해서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흉터가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다 뒤덮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흉터 자체 때문에 크게 막 이 흉터가 다 붉어져 나왔으니까 몸을 다 이렇게 당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몸이 당기니까 자꾸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고 이 정도로까지 심한 경우를 보았어요. 그래서 보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우였는데요. 근데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주사를 맞았거나 뭐 심지어 이렇게 작은 이렇게 종이에다 베어졌는데 그런데도 거기가 피부가 이렇게 붉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 있는데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켈로이드 체질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체질이 좀 안 좋게 변화되면서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처음부터 켈로이드 체질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체질로 변하더라 이런 얘기고요.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제 수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수술 부위가 막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하게 막 붉어져 나오는 거예요.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침을 계속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열 치료를 좀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 내 몸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.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제가 이제 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제품들 이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켈로이드 체질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켈로이드 체질이었던 사람이 다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사례였는데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오늘 그 산화상 그 치유 그 논문을 통해서 이 근저 개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자, 화상으로 인한 상처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우리가 다쳤을 때 그 상처, 수술 후에 그 상처의 회복, 그리고 수술 후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 또 켈로이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의 어떤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치질이라든지 당뇨발 이런 데에 근저 개선을 활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얘기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근저 개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